이남 선생님의 부정선거 말씀을 듣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유튜브를 오늘 제가 봤더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탄핵을 당할 때에 그때 총리였고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씨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번 이재명 6.3 대선 때에 부정선거를 이출을 해가지고 출마를 하다가 사퇴했는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영장에 적혀있더랍니다. 그걸 박주원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가슴 태산이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부정선거 방지대란 조직을 볼런티어를 모아가지고 활동한 결과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여러가지 첩보를 넘어서서 사실을 팩트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천 차단하려고 아예 그물을 쳐가지고 바다에 거물망 치듯이 완전히 삭설이해서 아무런 발붙일 만한 건덕지를 우리가 말을 못하다 하는 그런 지경이 이렇습니다. 정말 답답한 입장이죠. 지금 제가 총장님하고 말씀해가지고 유인을 드린 것은 일단은 제가 그거를 만든 게 70분짜리 영상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다시 타이핑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린 겁니다. 상당히 역작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 조작선거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거기 보면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전선거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전선거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투표를 저는 사인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스캔이 되면서 중앙서버 통합선거의 명부에 그것이 찍힌답니다. 그걸 무식하게 말하면 소수 코드 생성, 소수 원칙이지 않습니까? 소수 코드가 생성되는데 그것을 이미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 성명이 있는 주소는 그 옆에다 그것이 추가로 아마 기록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투표를 할 때 그거를 통합선거연구에서 제어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6번이나 사인투표 했다는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했지요. 그것이 왜 그리 가능하냐면 지금 해킹을, 저도 해킹 잘 모르지만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소위 PC를 보면 방화벽을 가지고 방화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지 못한다 하지만은 전문가들 해커들은 그거는 시간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튼 친 거를 서적 치워듯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절대 외부에서 침투를 못한다. 하지만 망이 분리라는 것은 가서 서버가 ABCD 있을 때 A, B, C, D가 각각 전원이 저한테 연결이 안 될 때이 망이 분리지
연기를 해가지고 전원이 가있으면 불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해커가 그것을 기다리겠다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털 때에 그때 침투라는 게 수도꼭지를 털 때에 그러면 수도꼭지 평상시에 잠겨 있겠죠. 그럼 뭘 우리가 문을 쓸 때는 수도꼭지 열리듯이 선거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수도꼭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 틈에 걸려 들어가는 게요. 또는 미리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망이 1단, 2단, 3단, 4단이 있다 볼 때에 최종 서버 본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생숙주하듯이 파킹을 하세요. 파킹. 이거를 밝힌 것이 2003년도 12월 달에 국정원장 김규현 씨가 밝히는데 그분이 공적인 기관장으로서 밝힌 최초의 단서고 그리고 금년도에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 감시단 4명 중에서 존 밀서 대령이 그분이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국무부의 4인자 차관보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이 중국의 왕후닝을 얘기했고 다시 또 들어보니까 한팡민이라든가 그 사람 밑에 실무자랍니다. 그 한팡민은 문재인도 만났고 지금 김문수도 만났고 다 만났답니다. 그 사람은 뭐 차를 학회도 뭐 학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자학원을 잘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말고 또 학회 있대요. 그 학회가 이상하게 그 저 정치인들 솔직히 무슨 그 교수들 가 학회 관여를 합니까? 그거 이제 정치인들 관여하는 거죠. 거기에 수없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뭐 부방대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캡처 사진을 봐서 주선 거다.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전문가인 대령 육군 대령 지금 국무부 차관보가 마저했고 이거는 중국의 왕훈이 작품이다. 이런 걸 볼 때에 아까 제가 초대에 말드린 황교안 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거는 갈수록 더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이 정부의 하수인인 사법, 경찰, 검찰의 태도로 봐집니다. 정말로 어려운 적입니다. 화요일날 별도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오겠지만은 지금 그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중앙선거를 위해서는 자기들 얘기가 사전투표는 좀 진보적인 소위 말해서 좌파 쪽의 사람들이 많이 일시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다. 는 얘기가 뭐냐면 당일과 사전투표에서 득표 차이가 7% 이상인 정의당 5명이 있어요. 당선된 정의당 5명. 그 사람이 보면 심상정이 그리고 이정미 이 두 사람만 보면은 0.2%에서 4.4% 차이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정의당을 보면은 차이가 얼마 안 돼. 1% 내비가 안 되는데 유독 국힘당, 미래통합당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여기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송파구 을 관내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득표율을 보면은 세 군데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세 군데 보면은 저 더불당 민주당은 60% 되고 그 당시 미통당은 30% 돼요. 69대 31 또는 68대 32 또는 62대 34 이렇게 돼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24% 내지는 23%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론을 두고 보면은 투표 용지를 뭉텅이를 잡으였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 최재성 민주당이 65,700표 정도, 배현진 미통당이 72,000표 정도를 했는데
당일 비표는 큰 차이 안 나요. 45대 55. 오히려 미통당을 10% 이긴 상태인데 사전 투표를 보면은 거꾸로 523대 47로 역전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 경우에는 배현진이가 당을 투표해서 만표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당선됐다. 이런 결론인데, 그때 나경원이 동작구였어요, 나경원이. 그리고 김진태 춘천, 또 오세훈이,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그런 유사한 통계처가 나왔는데, 이 양반들은 정치적인 정치인 야망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적은 것은 공병호 박사가 대담한 유튜브 프로인데, 그때 자료를 만든 사람이 출판인 최태림이라는 분이 자기가 100일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 그 당시 2020년도 투표를 조작한 책임자는 양정철로 알고 계시죠? 양정철이가 중국의 텐센터에서도 갔었고, 또 볼리비안 거대 거기도 갔었고, 이래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자기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 시적으로 뭐라 했냐면은, 나는 몹시 두렵다. 자기가 선거 개혁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조금 양심적으로 빼는 척 하면서, 아이고, 국민들이 시에 강화했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몹시 두렵다. 몹시 매우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나간 5년 전 일이지만 생각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중권이가 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진중권이가 미리 양정철에 대해서, 선발표 나기 전에, 저 양반이 가장 경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또 했다는 게 있네요. 그리고, 아까 사전투표와 통일투표 관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비등한 수치가 돼야 맞는데, 아까 최 씨가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만 볼 때, 수도권이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양당 획득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가 민주당이 52%, 미통당 48%,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 비등한 수치를 가지고 역대 정상적인, 그러니까 승자가 아닌 패자의 몫은 정상적으로 한 3년치를, 3번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35% 정도 나오는데, 2020년도에는 13%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지가 인터넷 진흥원에서 보안점검을 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했고, 또 사전투표한 사람을 미투표자로 아예 투표 안 걸려도 표시할 수 있었고, 또는 그 반대로 사전투표 불참자를 투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투표한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이는, 그러니까 유령 투표지를 열 수 있는 합법적인 데이터가 조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걸 해가지고 변경 가능한 유권자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투표 용지에 도장을, 거기 찍는 청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만약 절취할 경우에는 투표 용지를 위조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그램 입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돕는 조력자가 있다 하면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똑같은 용지를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2020년도 처음에 부정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대법관이 유효한 표로 인정한 1000표나 넘는
그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식이 안 되는 그냥 글자 뭉개진 빨간 대문 익힌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천면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 다 인정했잖아요. 유효표 인정했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탈북 핵화가 얘기한 뭐냐면은 선관위 시스템을 국정원이 침투했다면은 북한은 그보다 더 잘 매우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아까 말처럼 망이 찾았단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가느냐. 그 거꾸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가 안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한 거죠. 그런데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혹시 조작선거 부정선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할 때는 방금 말씀한 이런 송파을 같은 데이터 또는 북한 해커의 그런 반박 같은 거를 좀 인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부정선거를 어렵게 분석해서 오늘 발표하신 이람 선생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